장은결입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10가지로 적어봤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 나이 먹고도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사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조금 그래도 좀 안정된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이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육체적 노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물론 모든 일들이 몸을 써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했던 일들은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몸으로 하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이고요. 세 번째,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막연한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 지금까진 제가 안 해 봤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네 번째,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어 이 일을 하면서 권리소득이라는 단어도 제가 인지가 되고 알게 됐는데요. 제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자손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제가 뭐 건물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해서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직 못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이 유산화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를 자식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그런 거에 사실 '요거는 상속을 해 주면 정말 자식들한테 좋은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유산화 제품을 먹고 건강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들을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했지만, 제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제 알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분들이어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정말 전달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는 그 이유가 됐고요. 여섯 번째, 그리고 그동안 벌었던 수입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사실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들은 한정돼 있었는데 무한대로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그리고 일곱 번째, 시스템과 권리소득이란 걸 알고 나니까 나도 한번 사업이란 걸 해 보고 싶어서. 사실 그동안에 제가 뭐 샵도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장사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이 아닌 장사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 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이란 걸 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덟 번째, 나이 먹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뭐 즐기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래 뭐 거기 여행 가자.'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말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뭐 아무래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바로바로 사 먹을 수도 있고, 여행 뭐 "가자." 하면은 뭐 라면 "오늘 뭐 일본 그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늘 그래? 오늘 같이 언니 내가 좋아하는 언니들 같이 일본 콜?" 이런 느낌? 고런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것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까 위에서 잠깐 얘기한 건데 가족들 건강까지 찾아주고 싶어서. 예 제가 어 건강을 찾다 보니까 건강을 찾아서 유산화 제품을 알게 되면서 보니까 이 제품을 먹고 몸이 물론 아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제품을 알게 된 거거든요. 유산화를 알게 된 거라서 이렇게 건강까지 줬는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좋으니까 좀 가족도 그렇고 다 생각이 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건강까지 다 찾아주고 싶어서. 그리고 10번째, 네트워크가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란 걸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우리가 뭐 하나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돈이 안 든다고 해도 뭐 보증금이나 최소한의 금액을 생각했을 때 보증금이나 뭐 집기료 정도는 사거나 들잖아요. 재료비는 안 든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 마사지 샵은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재료비나 그런 거는 안 들어요. 그냥 최소한의 집기료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거든요, 일을. 근데 어 저희 이 유산화는 정말 제품 체험하는 건 거잖아요. 체험하고 그야말로 오토십 그것만 유지만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믿져야 내 몸 건강 찾는다고 그런 것처럼 어 이렇게 훌륭한 일인 거라는 거를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란 걸 여러 사람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은교리더님이 하신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제일 와닿아요. 뭐 먹고 싶고, 뭐 누군가에게 사주고 싶고, 그럴 때 금액 생각하지 않고 나눠주고 사주고, 그런 게 참 소소한 것 같지만, 되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저도 아직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방 하나 살 때, 옷 하나 살 때, 색깔별로 다 못 사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삶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삶의 불편함이 없어지겠구나. 나 같은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모셔볼 분은요. 유산화를 만나서 더 이상 노후가 두렵지 않다. 노후, 노후 준비. 요즘 재밌게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 팀에 에너지를 팍팍 주고 계시는 오은숙이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노후 준비, 제가, 저희 팀에서 제가 또 다른 트레이닝을 참여하고 있는데, 원주 스폰서님이, 어, 노후 생활비, 30년간 9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처음에 보고, 오열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어 잘 살고 할 때는 뭐 아이와 남편이 저의 노후 준비였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음 그때는 못 느끼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50 이에요. 50이 되다 보니까 너무 절실하게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영상의 내용을 조금 공유해 볼까 싶거든요. 그 영상이 대한민국 직장인 은퇴 백서라는 책을 참고한 영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 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는요, 노인 인구가 더 많아져 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고 해요. 이건 거의 확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노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그 초고령 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게 확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왜 3살 버릇 80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65세부터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노후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65세부터 90살까지 제가 영양제를 물론 잘 챙겨 먹고 있겠지만 65세부터 90세까지 산다고 그 제가 노후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월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필요할까 한번 계산을 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평균 200만 원? 그러니까 최소 200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아도 저의 노후 생활이 2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이 든다는 거예요. 5억. 이거 정말 큰 돈이거든요.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게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이 돈으로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치과라도 가봐요. 임플란트 한 번 하면 마음 쓰리거든요. 이 돈으로 진짜 어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1인 가구다 보니까 한 35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노후 생활에는 생활비는 줄일 수 있어요. 뭐 가족 행사라든지 뭐 사회생활을 줄다 보면 생활비는 아끼다 보면 줄일 수 있는데 나이 들면 아프잖아요. 그때 의료비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5억보다 훨씬 더 든다는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노후에는 이래서 노후에는 월세, 권리소득이 필요한 거구나. 제가 또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는 영상이었거든요. 노후에 내가 뭐 하고 살 건지, 또 뭐 먹고 살 건지, 사실은 이런 준비 20대, 30대부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준비를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노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죠? 저만 그렇죠? 음, 저는 저의 노후 자금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금보다 빵빵하고 이 권리소득이다 보니까 너무 수입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건강을 지키며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유산화는 가능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물론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 그죠? 이제라도 노후 세팅 마음 잡고 더는 미룰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지금 홈미팅에 참석하신 분들 연령대가 다양할 텐데요. 연령 불문 노후 준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월 500은 있어야 솔직히 잘 늙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노후 준비는 유산화 사업이고요. 이제라도 유산화 만난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또 한 주도 노후 준비를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숙 리더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게 정말 5년 후 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노령사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령사회가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그 5명 중에 1명에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기쁘지만은 않는 시간이네요. 다음은 은숙 리더님이 이렇게 노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유산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소희 리더님이 그러면 유산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실 시스템이 답이다 강의해 주실 박소희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소희입니다. 유산화를 드시는 분들은 노령이랑은 관계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은숙 리더님, 그리고 안주 리더님, 은교 리더님 다 10년은 훨씬 더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되게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일매일이 시스템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지 좀 고민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시스템이란 말이 되게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막 인터넷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뭐 인프라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스템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게 다가왔어요. 도대체 어떤 걸 시스템이라고 하지?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일이 교육 업무다 보니까 회사에서 교육 시스템 이런 얘기는 좀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일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차이점부터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일들이 뭐 저처럼 그냥 일반 월급쟁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은교 리더님처럼 어떤 재능이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사실 네트워크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처럼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들이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만든다든지 혹은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제품 등등 먼저 했던 잘하는 성공한 사람들 안에 몸 안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배우는 일이 네트워크의 시스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여러 명이 다수가 만나는 것도 시스템이고, 내가 처음에 1대1로 만나는 것도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일을 조금 더 먼저 한 사람들과 만나는 2대1 미팅이라는 것도 시스템이고, 이렇게 오늘처럼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또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조금 더 잘하고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시스템이다라고 좀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 단순 소비자로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혜 스폰서님 그리고 희정 스폰서님이 그래도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세미나는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갔어요. 저는 어떤 강의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배우는 걸. 몇 번 가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왜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스폰서님께 이걸 여쭤보니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우선 내가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어떻게 뭐 천재 아니고선 천재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단 한 번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하긴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먼저 이해하면서 동시에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나의 이제 파트너가 함께 배워가고 내가 완벽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일이 아니라 동시에 가능한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초대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왜 초대하라는 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반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설명을 스폰서님들께서 하시더라고요. 특히 안치원 스폰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그 성공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1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또 가르치고 알게 하고 배우고 하는 그 시간이 1시간이라면 100명한테 동시에 가르치려면 또 100시간이 들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배우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그 시간이 100시간이 1시간으로 함축될 수가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도 시너지와 레버리지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초대하라는 이유가 나도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함께 여러 명을 함께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에 내가 초대한 사람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고 처음엔 좋게 들리다가도 나중에는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왜 먼저 유산화를 알아보고 이 일에 대해서 하게 된 그 과정을 그 경험을 좀 듣게 되면은 와닿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굉장히 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뭐 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1박 2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런 큰 시스템에 가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느낌부터 내가 배우는 게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유산화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구나. 그냥 일개의 영양제를 파는 그런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회사라는 거구나라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동시에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다 하는구나.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먼저 좀 성공하고 혹은 성장하고 있는 리더님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또한 그런 확신들이 좀 쌓아가는 게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그런 확신을 쌓아가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함께 해서 이제 데리고 온 나의 파트너가 내 말로는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들리는 타이밍이 또 다르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되게 유산한 코리아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특히 유니스타츠 그룹이.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웃고 떠들고 또 함께 울고 축하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게 문화라고 한다면 그런 문화 속에서도 사람은 소속감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와 그런 의미들을 가진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참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을 저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사전적으로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참석은 어떤 자리에 그냥 단순히 출석하는 걸 참석이라고 하고 참여는 그 단순한 출석 이상으로 내가 그 일에 관계에서 개입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선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일원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소비자로 있다가 사업을 결단을 하면서 이 유산화 그리고 그레이터 스팀 시스템이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저 원래 성격이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냥 굳이 남한테 말을 안 붙여요. 그래서 말을 꺼내면 제가 이렇게 약간 상냥하지만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좀 차갑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인데 여기에선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저한테 반가워하시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저도 한마디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관심을 주니 저도 관심을 더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안에 내가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이미 하셔서 그걸 내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전 초기의 단계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초기의 이 일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단순한 출석의 의미인 그 참석이 아닌 내가 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 그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만드시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그 뒤에서 수고하시고 애써서 만드시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많은 다수를 대하다 보니까 그 참여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호응도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떨어질 때 힘이 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이 평범한 일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이 시스템을 내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스템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나 또한 성장을 하려면 이 시스템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서 5년이 앞당겨졌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줌으로 많은 분들을 저도 만날 거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줌이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인터넷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언주 골드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우리 크리에이터스 팀의 페이스북에 그 소식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참여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거의 궁극적으로 이 일이 돈을 버는 일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권리 수입이 권리 소득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갑게도 그 안에서 또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은교 리더님처럼 새롭게 또 이 사업을 함께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되게 기쁜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또 2021년은 우리 팀에 또 엄청난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시스템이 발전할지 좀 기대가 되고 저 역시도 함께 봉사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더 멋진 크리에이터 스트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희 리더님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셨었는데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면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도 희정 스폰서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희정 스폰서님과 제가 그때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걸 우리가 해야 한다. 결국에는 우리 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도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참 그때 가슴 뛰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춰진 팀 그리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만 진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희 팀이 진짜 한 400명, 500명, 1000명 규모의 그런 규모의 팀 안에서 리더님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지금 당장부터 내가 뭐 하면 좋지?
그때 제가 각자가 팀을 50명, 100명씩 이끄는 팀의 리더님들이 되어 계셔야 하니까 그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스템에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는데 제가 잘하고 계신 리더님들 두 분을 모셨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몰래 그 노하우를 제가 이 시스템이라는 핑계로 제가 듣고 싶어서 두 분께 별도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송현숙 리더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현숙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렇게 대면에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때 저도 그런 고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거는 내 자신의 좀 뭘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그 네트워크에 관한 책들을 사뒀던 것들 또 열심히 읽었던 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실 이 책을 질문이 답이다. 사실은 이 책은 제가 그 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한 꽤 됐죠. 1년 넘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형광펜의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 소희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참여해서 들은 것 같은데 귀로 들어놨지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놓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질문이 답이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가 네트워크 만났을 때요. 우리를 네트워크를 알게 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뭐 했을까요? 질문하셨겠죠. 질문이 네트워크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좋은 유사나 비즈니스를 어떻게 알리면 될까 고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 하는 일이나 사실 많은 네트워커들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성공하셔서 정말 엑기스를 담은 이런 책들이 사실은 되게 가이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이들 미팅에서 스폰서님들이 하는 제스처, 하는 질문, 또 그 모든 눈빛 처리, 행동 처리 사실 그게 정말 최적화되셔서 이제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해나가시는구나 하면서 또 점검이 되고 그 스폰서님들은 그렇게 점검해서 스폰서님의 저 제스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나에게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복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얼마큼 하고 있을까? 그게 또한 점검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상반기에서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사실 이렇게 저는 책을 굵기로도 보는데요. 반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몸짓 언어, 질문, 아니면 제스처, 눈빛, 행동,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더 유용하게 우리 뇌가 그런 것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도 많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로봇처럼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미팅할 때 나가서 하나 해보고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이런 거 점검해 보시고 또 다음 미팅에서 그걸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 스폰서님이 그 저희 톡방에 그렇게 올리신 적이 있어요. 네트워크는 확률의 싸움이다. 확률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내용도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공의 8단계 성파리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잖아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만 잘 되면
이 사업은 끊임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해서 성공하는 사업이다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다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왜 하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안에 자기 꿈도 있고요. 자기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가 수입 때문이에요. 재정적인 자유. 우리가 너무도 이제는 막 그 단어를 알고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 재정적인 뭐 자유 이런 표현들 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이유가 되는 분도 있고요. 시스템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은퇴 후의 내 삶 또 자식에게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다 같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지만 내가 추구하려는 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황금 법칙이 있는 것처럼 스폰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을 만나면 4명은 내 파트너나 최소한 소비자가 되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책도 역시 내가 10명에게 문을 두드리면 7명 정도는 문을 열어주고요. 그중에서 4명 정도는 내가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2명 정도는 내가 말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수용해 주신다는 그런 황금 법칙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해? 라고 했더니 계속 만나.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끊임없이 1장도 2장도 3장도 계속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만나는 삶 속에서 당신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 속에서 평균의 법칙이 생길 거다. 그 법칙 안에 정말 확률 안에서 너는 그 사업을 되게 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황금 법칙에 따라서 또한 하나는 5가지 황금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그 성공의 8단계에서 너의 꿈과 목표가 뭐야? 이렇게 만나서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가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야? 그거 사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책에 너무 잘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 머릿속에 좀 숙지를 하고 나가서 만약에 재정적인 여유면 재정적인 여유가 너한테 왜 중요해? 라고 질문을 하고요. 당신한테 또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장애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러게 내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되지 진짜 않는다면 아까 은숙 리더님이 노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준비되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질문을 많이 하고 그분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로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 나는 그걸 시작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한 질문이 그분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제 파트너들 중에 사실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제 파트너들하고 함께 하려고요. 이것을 사실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네트워크의 비전을 봤다고 하면서도 그 비전이 그냥 비전인 거예요. 약간 제가 저주받은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비전 때문에 막 저주받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세요? 그걸 네트워크를 모르면 몰랐지 이제 알았는데 이걸 어쩔 거야. 막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려놓을 수도 없고 가져가자니 뭔지 버겁고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고요. 그럴 때 사실은 제 자신을 점검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이 비전을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사실은 요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제 파트너들하고 라인 미팅에서 이걸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 파트너들도 맞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막 하셨지만 꿈이었어요. 꿈인 것 같이 흘러가는 어떤 분들이 계시면 다시 앉아서 제가 이것들을 제 파트너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제가 사실은 그거를 보고 사실 우리 마음에 처음에 네트워크를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앞에 다시 동기부여를 해나가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 파트너한테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제보 전화해가지고 그 파트너가 네트워크의 비전은 보았지만 자기 이제 현실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한 달 이상 사실 시스템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딱 한마디. 그 예능처럼요. 그래요, 스폰서님. 그래, 저 이제 제가 잘 해볼게요. 라든지, 잘 해보려고요. 잘해봐요. 막 이런 말을 제 귀에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사실은 이 종이를 고스란히 들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고 사실은 내가 리더님 우리 잘해봐요 이 말을 하는 것보다 그분의 입에서 제 파트너 입에서 스폰서님 우리 이제 잘해보자고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미션처럼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사실 이런저런 장애가 많이 장애물이 될 만한 집중하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제 파트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폰서님 저 이제 잘해봐요. 올해는 이렇게 막 갔는데 내년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함께 일하는 스폰서님 파트너들 하고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모두해지지 않을 때 또 한 번 점검하고 되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잘 가나 싶은데 잘 갔는지 잘 모를 때 사실은 네트워크에서 책들 되게 많이 읽게 하시거든요. 한 번 읽고 저기다 두시는 책 아니고요. 간간히 펴서 다시 보는 책으로 우리가 다시 내비게이션 다시 이렇게 목적지 찍듯이 찍고 다시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송현숙 리더님은 말씀을 굉장히 좁은 조리 있게 해주셔서 들을 때 제 마음에 콕콕콕 박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송현숙 리더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얘기에 나도 잘하고 있나? 점검이라는 부분.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었고 내가 올 한 해 세운 목표를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잘하고 있는지 점검이라는 걸 정말 저도 다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그 송현숙 리더님이 질문이 답이다라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다음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아마 초대가 답이다. 초대가 가장 쉬웠어요. 요즘 초대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모든 톡방에서 신규 초대로 아마 이분이 루키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정한 리더님은 어떻게 초대를 하고 계신지. 정한 리더님 마이크 한번 켜봐 주세요. 제가 예전에 네. 정한 리더님 총무기 사업 하실 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 싶었는데 못 알아냈어요. 오늘은 제가 질문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질문을 잘해서 우리 정한 리더님의 노하우들을 리더님들과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가 답이다의 김정한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한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20살이고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정환입니다. 네, 보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과연 질문이 답이다 해서 제가 질문으로 이 리더님의 모든 노하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을 제대로 결심하고 시작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기간이? 2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3개월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리더님이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면 3개월 정도 내가 몇 분 정도의 친구에게 몇 명의 사람에게 유산화를 전달하고 초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네, 30-40명 정도 만나고 네. 20명 가까이 초대가 된 것 같아요.
와, 확률적으로는 그러면은 60%, 70% 가까이 되는 확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초대할 때 리더님이 가장 많이 쓰는 멘트?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멘트가 네. 너는 워너비가 있냐? 친구들한테 너는 워너비가 있냐? 음, 난 음, 워너비가 있다. 음, 뭐 전원주택 정도 살고 외제차 2대 정도 끌고 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권 들고 공항 가고 그런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 음. 내가 돈을 벌겠냐 못 벌겠냐 이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멘트인 것 같아요. 그런 그 말을 친구들이나 누구에게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이나 질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예요? 돈을 벌겠냐 못 벌겠냐 하면 응. 벌겠지. 그럼 제가 이 레버리지의 정점에 계신 분이 나를 가르치신다. 그게 오. 일요일이다. 일요일날 뭐 하냐? 네, 이렇게 아, 초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멘트가 일요일 날 뭐 하나 그 네, 멘트셨구나. 저는 일요일 날 뭐 하냐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리더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는 게 우리가 핵심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 잘 들었어요. 우리 이 시스템에서 배울 때 이 정한 리더님 방금 얘기하신 게 스폰서 프로모션, 시스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팁 얻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 큐빌 강의 이번 주 월요일 날 강의를 할 때 정한 리더님이 소개하신 박기현 리더님 그 요약한 내용을 보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인데요. 그때 박기현 리더님이 뭐라고 메모를 하셨냐면 2대1 미팅을 할 때 가장 제가 얘기했던 소개자 정한 리더님의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정한 리더님이 굉장히 집중했었대요.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놀랄 만큼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캡처를 떠서 별표를 쳐서 다시 올려드렸었는데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게 아마 박기현 리더님이 이 사업을 들여다보게 한 아마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리더님이 생각할 때 2대1 미팅이나 혹은 지금처럼 시스템 초대할 때 리더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려고 노력하세요? 일단 초대할 때나 역시 스폰서님 2대 미팅 붙일 때나 이 프로모션을 자신감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2대 미팅을 할 때 스폰서님과 내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눈빛과 집중도 또한 이게 프로모션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모든 미팅 녹음해서 그걸 또 다시 한번 듣고 서머리 한다는 거. 오. 네, 나의 행동이 이제 프로모션이 된다는 그게 네, 네. 네, 마무리가 안 간결하게 답을 되네요. 해주시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팁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리더님들 요거 쏙쏙 다 빼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리더님이 이 일을 어쨌든 자신감 있고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건 리더님이 이 일에 대한 사업성, 비전을 정확하게 보신 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리더님이 생각할 때 리더님이 유사나 사업성을 어디서 보셨는지, 언제 보셨는지. 저는 처음에 들을 때 보상 구조를 보고 딱 느꼈는데 네. 보상 구조 어떤 그때는 거요? 그냥 보상 구조가 그냥 네, 쭉쭉 내려갈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때 이미 제품은 먹고 있었고 음, 리스크가 없고 음, 리스크가 없고요. 수입의 음, 제한도 없고 음, 시간이 축적되는 일 음. 그것의 사업성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정한 리더님이 기존에 먹고 있었던 제품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보상 구조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소개로 내려가는 건데, 나처럼 제품을 먹고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누구나 이 일을 관심 갖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네, 네. 제가 굉장히 정리를 잘해드렸습니다. 정환님이 한 거에 제가 살을 한 5kg 정도 붙여가지고. 근데 정환이더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게, 그 얼마 전에 왜 11개월 안에 21살 다이아몬드 되신 그 제리코라는 분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본인이 먹고 있는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 리더님들이 만나고 제품만 우리가 전달했던 그 소비자분들에게 반드시 이 사업성을 한 번씩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더님이 초대를 잘하는 이유, 내가 초대를 잘한다, 나 이거 잘한다, 잘하는 이유는 뭐 이거다, 뭐 내가 얼굴이 좀 잘생겼다, 친구들이 좀 애들이 괜찮다, 이런 3가지 이유 정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런 거는 굳이 말하자면 첫 번째가 스폰서님과 소통이고요. 두 번째도 소통인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소통인 것 같아요. 와, 스폰서님과. 이건 진짜 만점짜리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잖아요. 네. 소통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나는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 저는 매일매일 스폰서님과 소통을 매일 저녁 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피드백 받고 있고, 그 다음 날에 미팅할 사람들 사전에 프로필 올려놓고 그 사람들의 사전 가이드를 받고 다음날 미팅에 나가는 거. 그리고 가이드 받고 그 내용의 한 70, 80%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님,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리더님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성장하고 있는 리더님들의 스토리나 그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궁금해서 사실 그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제가 김산 스폰서님이랑 희정 스폰서님이랑 많이 물어봤을 때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스폰서님과 소통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옆에 있을 때 정한이던 전화 온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러면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화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할 때 리더님은 어떻게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하고 정리해서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통 얘기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스폰서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중점적으로 리더님이 스폰서님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많이 하는 거. 스폰서님 가이드를 그대로 말한 그게 제가 운동을 했던 애랑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 조금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저희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내 생각 안 섞고 하는 거. 그게 복사붙이. 네, 복붙. 복붙이 그죠, 가장. 복붙. 네. 그죠. 처음에는 그걸 진짜 저 복붙이 중요하죠. 네, 그걸 이제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 보통 통화는 몇 분 정도 하세요? 평균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그러면 하루에 몇 번, 1시간 정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통화하시면서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통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통화하시면서 스폰서님과 소통하니까 이게 좋다. 일단 오늘 하루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요. 그걸 이제 틀린 걸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스폰서님이 항상 통화하실 때 정한 리더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어, 칭찬을 거의 못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 칭찬을 몇 번 들었어요. 네. 스폰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했을 때 한번 칭찬하는 스타일이라고. 네. 언제 칭찬 스폰서님이 받으셨어요? 스폰서님이 그때가 해주신 가이드 그대로 하고 이제 저의 색깔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스폰서님이 보시기에 예전에는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대로만 하셨다가 거기에 리더님의 경험이 묻어나서 자기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 모습이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보이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한 거 말고 스폰서님한테 항상 내가 조금 요거는 정한 리더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좀 잘나졌으면 좋겠다. 혹시 스폰서님들한테 받은 얘기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네, 고쳤다. 이제 고치는 중이긴 한데 하나 네, 버퍼링이 너무 많다고 버퍼링 좀 고쳐라. 그 습관 고쳐라. 고쳐야 되는 것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버퍼링 되는 걸 조금 고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리더님 스스로? 최대한 그 상황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일단 써요. 상대방 예상하고 어차피 돌아오는 대답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다 준비하면은 버퍼링이 걸리지 않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오늘 그 인터뷰 영상 스폰서님에게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버퍼링 없이 인터뷰가 너무 원활하게 잘 돼서 스폰서님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한 리더님의 이 짧은 인터뷰가 정말 저한테는 귀하고 굉장히 많은 팁들을 얻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좀 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취조하는 식의 질문이 들어가서 제가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만나서 진짜 제대로 된 인터뷰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끔 다시 인터뷰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정한이다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기뻐요. 이렇게 리더님들이 성장해 가시고 또 저희가 새로 많은 리더님들이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은 리더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금 스폰서님이신 김정은 리더님이 너무 뿌듯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스폰서와 함께 성장하는 일이 바로 유사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23일 수요일 연합본 미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같이 만나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나가시지 말고 영상 한번 켜주세요. 자, 있겠습니다.